형 그거 아는 얘기잖아. 그럼 저는 얘기하죠. 네. 근데 너는 그거 왜 안 하고 있어? 안 하니까 지금 내 앞에서 형 맞아요.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해? 근데 그 불공평함을 찾아봐. 분명히 공평하다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얼마나 아름답지 않냐? 안 되는 것만 보지 마. 맞습니다. 네. 맞아요. 라고 생각을.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저도 그런 부분을 되게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일단 생각의 출발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해야지 뭔가 찾아낼 수가 있는 거고 대안을 생각해보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된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막 찾아보는 게 네.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생각이 또 드니까 선생님 이번에 낙찰받은 물건이 또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첫 낙찰을 이번에 받으신 거고 네. 약간 이 물건이 일반적인 물건은 아니잖아요. 그 물건 좀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예. 실제 현황과 공부상 정보와 네네. 실제 현황이 네. 뒤바뀌어 있었던 거고요. 앞집하고 내 집하고 네. 바뀌어 있는 거네요. 서류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에는 분명히 세입자가 없다. 라고 돼 있고 지금 현재 거주를 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정보를 법원 사이트에서 봤는데 네네. 지금 이 집은 네. 세입자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가서 노크를 해봤는데 네. 문은 열어주지 않았는데 네네. 선생님이 계속 잠복을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저는 좀 그냥 메모만 붙여놓고 오셔도 좋을 것 같다 했는데 선생님은 좀 네. 그래도 기다려 보겠다 해서 가족분들이랑 다 같이 잠복을 하고 계셨는데 맞습니다. 정황을 좀 포착을 하신 거네요. 네. 네. 근데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네. 채무자도 같지는 않아요. 그 음. 말투가 네네. 중국 분들 그 교포분들 있잖아요. 네. 그 흔히 말하는 조선족이라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중국 분들 억양이었거든요. 긴가민가한데 네네. 이분들이 근데 문을 안 열어줘가지고 네. 일단 어제는 그냥 다시 이 메모를 붙여놓고 왔는데 네네. 다시 찾아가 봐야죠. 네네. 생각지 못한 네. 뭔가 와 이런 험난한 과제가 지금부터 시작이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네. 지금 되게 궁금하면서 굉장히 막 흥분되고 즐거운 거 있잖아요. 아 그래요. 제 아내가 어제도 저보고 변태 성향이 있냐고. 야 기쁘지 않아? 막 이랬더니 아내가 이거는 원래는 빈집인 줄 알았잖아. 그러니까 채무자가 맞아. 그냥 집 비워놓은 걸로 알았으니까 네네. 이사비도 생각하지 않고도 나갈 수 있어서 되게 좋지 그렇죠. 않아서 제가 사실 우리는 몸만 따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접근을 했는데 그 매물지에 이게 운전하면서 가면서도 제가 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야 이거는 가면은 그냥 바로 우리 집이야. 바로 입성하는 이렇게 거예요. 얘기했는데 네. 이렇게 얘기했던 제가 갑자기 갔더니 임차인인지 채무자인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제 아내도 그 순간 어떻게 하는데 제가 웃음밖에 안 나는 거예요. 우와. 이야 대박이다. 이런 경험 언제 또 해봐. 변태 성향인가? 대단하세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게 어쨌든 몇 천만 원 걸려 있는 건데 네. 그런 상황에서 유연하게 웃을 수 있다는 게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충격이 네. 커서 제가 정신이 나간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과정을 겪어야지만 네네. 그 다음에 네. 제가 뭔가 다시 입찰을 하던 제가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네. 이런 과정을 겪어야지만 제가 네. 또 언젠가는 제 같이 작가님 비롯해 네. 같은 수강생 제 아는 분들한테도 제가 또 뭔가 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제 자격이 그렇게 돼서 그분들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 때 네네.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더 좀 더 마음 편하게 그런 생각도 하니까 네. 즐겁고요. 네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부정적인 면을 또 겪어봐야지 그 와중에 긍정성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순탄대로 포장된 도로만 가는 게 아니고 네네. 가다 보니까 갑자기 포장이 안 돼 있어. 저는 스포츠카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비포장 길이에요. 밑에 다 긁히잖아요. 와 큰일 났다가 아니고 내 차는 비포장 길을 못 가는구나. 알았죠.
그러면 다음에는 또 뭔가 제 차에 대해서 뭔가 정비를 할 수 있겠죠. 이런 맞아요. 길을 갈 수가 있구나. 어쨌든 이게 경험을 해보면서 음. 나랑 이게 잘 맞는지 한번 가늠을 해볼 수 있다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거랑 저도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 아파트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네. 아파트 저도 좋은 거 알죠. 예. 근데 내가 한 10년 동안 막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가지고 이 커다란 아파트 덩치 뭐 예를 들어 서울에 뭐 한 10억짜리 아파트를 예를 들어 산다고 했을 때 이게 나는 10년 동안 그냥 돈만 벌 줄 알았지 돈을 벌면서의 경험은 했지만 부동산에 대한 경험은 사실 처음인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경험을 했을 때 부동산에서 사실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실수할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으니까. 네. 근데 이 작은 물건에 그리고 사실 10년 동안 뭐 10억을 뭐 번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네, 그렇죠? 그쵸. 근데 반대로 이 작은 물건의 장점 저는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그거라고 생각해요. 얘는 덩치가 제일 작은 물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거죠. 맞습니다. 혹시라도 실수를 한다고 해도 내가 완전 바닥에 들어앉는 상황은 사실 생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우리 나이 때는 이제 완전히 쫄딱 망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선생님은 사실 홀몸이 아닌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지금 뭐 선생님 사모님도 계시고 네. 선생님 바라보고 있는 애기들도 3명이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패를 하더라도 내가 일어설 수 있는 실패만 해야 된다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어떤 일을 내가 처음 하는데 이 일에서 실수를 안 하기가 저는 쉽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왕이면 실수를 하더라도 저는 작은 실패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네. 근데 부동산 투자에서 이 물건만큼 선생님 낙찰 받은 물건만큼 작은 실패를 하기 위한 물건은 이거만한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든지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내가 직접 해봐야지 가장 큰 배움을 얻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어쩌면 선생님도 이게 아까 자동차 뭐 비유한 것처럼 나랑 맞는 자동차인지 맞는 길인지 그런 얘기를 저는 하신 거라고 좀 네. 생각을 합니다. 아까 주제와 약간 좀 비슷한 거지만 네, 제가 네. 몇 차례 네. 강조드린 것처럼 네. 혹시라도 부동산업 그것도 중개업에 계시는 공인중개사분들이 보시고는 네. 그건 네 생각이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 주관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네. 일단은 통화를 해보죠. 손님이 전화가 오면은 네. 그러면 진짜 하실 분인지 아니면 정말 경매하시는 분들 많이 느끼셨지만 각 부동산에 손님인 척 전화하고 시세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저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자도 그런 전화 오는 거를 저는 또 네. 경매를 제가 이제 하니까 느낌을 알아. 네. 그런 분도 있고 아니면 약간 간 보려고. 네, 요즘 어떤 상가가 나왔나 아니면 어떤 건물이 나왔나라고 그냥 보시려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통화했을 때 이분은 진짜가 아니라고 느끼시거나 이분을 내가 지금 주말에 제 아이들과의 시간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만나야 될 만큼의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건가를 생각을 하고는 정말 근데 정말 하실 분 같다. 딱 네. 그게 말씀하신 거에 딱 어떤 거를 보고 왔다 오고 하면서 제가 또 물어보죠. 어느 업종이냐 뭐 이런 것들을 접근을 해서 여쭤보면은 네. 말씀하신 거 보면 근데 정말 하실 분들은 말씀하신 게 틀려요. 상세적으로 딱딱 필요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 네. 네. 그런 분들을 만나면은 계약이 좀 수월하게 된 경험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래서 네. 월요일에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제 주변에 이제 다른 중개업 하시는 교분들은 야 요즘 손님이 얼마나 귀한데 이 경기도 안 좋은데 네. 주말에도 문 열고 나가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네. 근데 저는 돈 버는 것도 중요한데 네. 돈을 가족과의 시간을 그러니까 행복을 위해서 저는 돈을 버는 건데 물론 이제 달기 먼저냐 뭐 달걀이 먼저냐지만 평일에는 저는 제 아이들 아내와의 시간보다는 저는 밤에도 계속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렇지만 주말만은 그래도 지금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어디 가서 함부로 지출을 줄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놀고 함께 보드게임도 하고 네. 이것도 저한테 있어서는 이것도 놓칠 수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요. 생활의 밸런스를 잘 맞춰서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예. 항상 생각하는 게 삶의 균형을 잘 맞춘다고 저는 선생님이 되게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달리기만 한다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 그리고 돈 어쩌면
그런 거에 빨리 다가간다고 생각을 사실 안 하거든요, 요새는. 네. 그런 생각이 요새 되게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요새 어떤 거냐면, 저는 쉬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요새 되게 많이 생각해요. 네. 요새 뭐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일하고 달려나가는 데 사실 힘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근데 네, 이게 한번 쉬어야지 내가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생각을 하려면 저는 멈추고 쉬어야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돈을 버는 이유는 선생님 말씀대로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 내 가족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어쩌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렇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저는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러니까 단순히 돈은 수단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돈이 목표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되게 드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도 말씀하시니까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